자, 오늘은 이 책 읽는 뇌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인데 처음에 읽을 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읽으니까 조금 내용이 눈에 들어와서 좋은 책이었구나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책을 읽는 이유가 뭔가요? 책을 읽었을 때 어떤 효과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이걸 설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꽤나 과학적인 내용이나 어떤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책 읽는 거에 대한 쾌감 같은 게 밀려올 수 있고 훨씬 더 열심히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고요. 과학적으로 꽤나 신빙성 있는 대답을 늘어놓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글을 읽는 능력이 선천적인가요? 후천적인가요? 제가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듯이 후천적입니다. 자, 지금이야 글을 읽는 능력이 엄청나게 당연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문맹률이 어마어마했죠. 이처럼 글을 읽는 능력은 후천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 발전되기 어려운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을 읽는 능력이란 게 대체 뭐냐? 저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 글을 볼 때 그 시각 정보가 뇌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러한 단어에는 한 가지 뜻이 아니라 꽤나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주라는 단어를 볼 때 이 자주라는 단어는 종종 혹은 자주색 이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좌우 단어들과 연계하고 추론해 가면서 맥락에 맞게 어떤 뜻이 맞는지를 선택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내 과거의 정보, 그러니까 뇌에 들어있는 또 다른 정보들과 연결을 짓습니다. 그 뒤에는 책에 있는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결합해서 새로운 내용을 내놓는 어떤 추측이나 가설 단계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내보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하는 식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일어나는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글을 읽는 능력이라는 게 결코 얻기 쉬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저자는 독서라는 기술이 5, 6년 정도는 아주 열심히 노력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는 이런 비교 실험이 나와 있는데요. 언어적으로 빈곤한 가정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5살까지 자랄 때 얼마나 단어에 노출이 되는지를 비교하는 실험이 있는데요. 대략 3,200개 정도의 단어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능을 공부할 때 단어들을 외우잖아요. 0단어가 GPT에게 물어보니까 4,000에서 5,000 단어 정도 되는 걸로 봤을 때 어렸을 때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3,200개의 단어가 차이가 난다는 건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재미난 실험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보는데요. 최초의 언어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갓난 아이에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단어에도 노출이 되지 않았을 때 그냥 아이끼리만 놔두는 거예요. 어떤 오두막에. 이렇게 아무것도 노출이 되지 않았을 때 아이가 처음으로 말한 단어가 최초의 언어일 것이다. 인간이 말한 최초의 언어였을 것이다 라는 실험이에요. 과학적이진 않지만 꽤나 독창적인 실험이죠. 이 실험이 기원전 7세기경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가 처음으로 뱉은 말은 베코스, 프리자어로 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실험이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한국어 국뽕이 드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어 알파벳 외에 완벽한 문자 체계를 하나 더 꼽는다면 해안을 가진 통치자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창제한 한글을 들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한글은 이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는 언어를 발명한 사람이 있는 문자이기도 하죠.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언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화나 소설의 힘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 여기 옛날 옛적에 라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동화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옛날 옛적에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곤 하는데 이 옛날 옛적이라는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지를 한번 이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 옛적에 같은 구절을 생각해보라. 눈 깜짝할 새에 우리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다른 세상에 대한 특별한 기대감이 들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분노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이게 소설을 안 읽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다 보면 등장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죠. 그러면 이 등장인물이 비합리적인 일들을 했을 때도 우리가 그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그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관용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아마도 요즘 사회에서는 소설을 거의 안 읽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소설에 어떤 순기능들이 없어져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그리고 그의 말을 모두 받아 적은 플라톤의 침묵의 항구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내용만 봐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문자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이 문자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힘을 잃고 진정한 지성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말에 바로 반박할 수는 없었고 조용히 그의 말을 모두 받아 적었다. 결국 문자를 사용했다는 건데 이 문장에서 소크라테스는 문자를 싫어했고 플라톤은 조용히 그 말을 적음으로써 문자를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는 걸 표현한 이 문장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현대에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언급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 책을 읽는 능력인 문해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비디오 언어, 그러니까 영상 언어, 유튜브 같은 것들이죠. 혹은 AI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점점 우리가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책을 읽는 능력과 뇌에 칩, AI 칩을 심을 수 있는 능력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책을 읽는 능력을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뇌에 AI 칩을 심겠다라고 할 거예요. 훨씬 더 폭발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비유를 해보죠. 여행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행의 목적이 문제 해결은 아니죠. 여행의 목적은 과정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탈리아에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이탈리아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 이런 과정 속에 여행의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인생을 사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과정을 훨씬 더 풍부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저는 책 읽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해상도가 올라가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단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여행지 얘기도 했지만 이탈리아 로마에 갔을 때 역사를 알고 이탈리아 로마 거리를 걷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탈리아 거리를 걷는 거는 정말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책을 읽는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자, 오늘 소개한 책은 책 읽는 뇌라는 책이고요. 요즘에는 프루스트와 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